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숙명적으로 부자가 되든 명예가 높든 가난하든 모든 게 팔자에 타고난 것이냐 하는 숙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숙명이 아니고 운명, 내가 마음가짐과 노력과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다. 그런 의견과 견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가치관의 마음가짐이 운을 지배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진이 좋은 날은 뭐냐? 마음이 넉넉하고 낙천적이고 너그럽고 유연하고 마음이 벌써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게 평상심이죠. 벌써 운이 안 좋은 날은 조급하고 욕심이 생기고 난폭해지고 짜증을 잘 내고 성질을 내고 이러면 벌써 그날의 기가 꺾이는 겁니다. 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입니다. 신. 신통력과 같은 신이 바로 기입니다. 그 기운은 뭐가 지배하느냐? 마음이 지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지배하는 건 뭐냐면 몸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육체가 튼튼해야 의욕도 생기고 희망적이고 마음도 너그럽고 관대해집니다. 건강관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의 건강관리, 그리고 마음관리,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좋은 운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표정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웃음이 띄고 명랑하고 밝고 목소리가 명랑하고 웃음이 섞이면은 좋은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짜증을 내고 성질을 화내면 기가 무너져요. 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건강 나빠지죠. 운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이나 인간관계나 친척간에나 항상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측은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볼 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일본이 러시아와 일로 전쟁 당시에 러시아 무적 함대가 일본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해군 장관이 일본 총함대 사령관으로 도쿄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천황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 경험도 없고 일개 평범한 사람인데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판국에 어떻게 함대 사령관으로 추천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해군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박을 하든지 간에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운이 좋은 사람이 운이 좋게 모든 것이 이깁니다. 이 도쿄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운이 좋으냐. 이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식당이 잘 되고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 식당이 상점이 잘 되고 운세가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운이. 그 전쟁에 이 운이 좋은 사람이 사령관이 되면 운이 좋게 전쟁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그랬습니다. 운을 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헤이하치로는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일본 함대 사령관으로서 전쟁 참여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러시아 함대가 공격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일자형으로 행선으로 쫙 옆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대결해야 되느냐? 일자형이 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종으로 적군이 보면 여기선 함대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전부 함대 뒤로 전부 다 종으로 됐기 때문에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가 다 보이고 러시아 함대는 일본 함대가 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로 다 종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해 가지고 일로 전쟁에서 운이 좋게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운이 좋은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은 베풀고 넉넉하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흥분하고 다투는 사람은 절대로 큰 운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좋은 운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에 여러분들이 수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을미일주입니다. 을목은 초목의 꽃과 같은 나무예요. 그리고 뿌리를 잇는 생목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예요. 향상심이 많습니다. 간목은 제목이요 사목이에요. 간목은 양이지만 을목은 생목이 되기 때문에 음이지만은 강해요. 오히려 간목보다 강하다는 게 을목의 특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오행의 성질을 잘 아는 게 사주를 푸는 핵심입니다. 거기에 미가 암장이 정을 집니다. 정화와 을목과 기토. 본기는 정화가 미는 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정화는 뭐냐? 식신이 돼요. 그 기 자체가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돈이 생기느냐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항상 돈에 대한 생활력, 그게 바로 을미의 특징입니다. 그게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미토는 또 기토가 되고 재가 되거든요. 재라고 하는 건 뭐냐? 옹졸한 데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왜 사람이 실패하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하면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갖고 오판을 하는 겁니다.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옹졸하다는 건 신중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을목은 뭡니까? 그릇이 큰 거예요. 자기 주장 고집. 그래서 재물도 좋고 재산 운도 좋고 관리도 잘하는데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나무가 나무에 을목에 착근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 고집 이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화가 식신상관이거든요. 남자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를. 그래서 남자 관계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게 부부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이걸 수양을 해야 됩니다. 사주는 정미, 경술, 을미, 갑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주를 볼 때는 음양을 보셔야 돼요. 목화가 많습니다. 을은 음이지만은 봄에 해당이 되는 목이 때문에 양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강한 거예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화가 있으니까 열성적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여자 사주는 관을 보라 그랬습니다. 관이 경술 백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똑똑하고 영웅적이고 지도자연이고
큰 그릇의 인물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요 밑에 지지를 보면 미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인데 미가 2개가 있으면은 사명살 작용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축술 및 사명살인 경우에는 사고, 구설수, 관제 구설, 건강, 수술, 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경찰관이나 검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명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운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남자 운이 좋은데 여기에 또 신금이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암장에 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세를 보게 되면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옷으로부터 좋다고 봐야 돼요. 그건 어려울 때는 뭡니까? 해자축이 어려운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주에 수가 없어요. 목화가 많거든요. 그 때문에 초년운도 비교적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에서부터 운이 좋고 31세부터 운세가 좋다고 봐야 돼요. 초년운에도 뭡니까? 목화가 많기 때문에 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초년운도 좋다고 봐야 돼요. 이런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초년운에 좋고 초년운에도 용신은 아니지만은 병약 용신을 볼 때 목화가 너무 많은 게 병인데 약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운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학을 여러분들께서 독학을 하거나 학원에서 배우셨는데도 막상 사주 감명을 할 때 사주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여요, 사주가. 그런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1대1로 사주 감명에 대한 이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주를 다 해석 감명할 수 있도록끔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